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35층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사계절 내내 섭씨 23도, 습도 45%로 고정되어 있었지요. 중앙 공조 시스템이 윙윙거리는 미세한 기계음 외에는 그 어떤 잡음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흑단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몽블랑 만년필과 크리스털 문진이 자로 잰 듯 직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남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질서이자 견고한 성체였던 겁니다. 그는 혼돈을 혐오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통제되지 않는 감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가 생리적인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혐오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었지요. 그의 이 병적인 결벽증은 태생적인 기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30년 전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던 7월의 어느 날 멸균된 병원 복도에서 날아온 잔인한 사형 선고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주 예쁜 공주님이에요. 30년 전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한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아내 미연은 어영 특유의 섬세함과 차분함을 가진 여자였고 오영인 진석은 그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들려오던 그 둘의 사랑의 결실인 아기 울음소리는 그에게 천사의 나팔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산모님을 닮아서 건강하네요.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간호사의 명랑한 목소리가 진석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지요. 순간 세상의 소리가 진공 상태처럼 지워져 버렸습니다. AB형? 진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사가 뭔가 잘못 알았을 거야 하며 처음에는 분노를 느끼고 나중에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려 들었지요. O형 아버지와 A형 어머니 사이에서는 A형이나 O형만이 태어날 수 있는 법이니까요. AB형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실수이거나 아내의 배신, 둘 중 하나였죠. 진석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갓 출산한 미연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아니 칼날처럼 그녀의 위로 쏟아져 내렸지요. 누구 씨앗이야.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처 입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낮게 을조렸을 뿐이에요. 한 달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저녁 진석은 핏덩이 아기를 안고 울부짖는 미연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매정하게 내쫓았습니다. 오염된 것은 도려내야 했으니까요. 썩은 환부는 뿌리까지 파내야만 나머지 살이 썩지 않는 법. 그것이 박진석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재혼하여 얻은 아들 준우를 자신의 완벽한 작품으로 조각해냈지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진석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손가락 개수가 아니라 혈액형이었습니다. O형,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한치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내 아들. 준우는 진석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명석한 두뇌, 수려한 외모, 그리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태도까지. 준우는 진석이 설계한 엘리트 코스라는 레일 위를 단 한 번의 탈선 없이 매끄럽게 달려왔던 겁니다. 26. 미국 명문대 MBA를 마치고 돌아온 준우는 눈부시게 빛났지요. 귀국 환영 만찬이 열리는 청담동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진석이 와인잔을 흔들던 손을 멈췄지요.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니? 이제 겨우 26이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저보다 4살 연상인데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4살 연상, 30살. 진석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거래였지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대요. 갤러리 관장이십니다. 아주 기품 있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편모스라의 여자, 아버지의 부재. 진석의 뇌리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는 결핍이 있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압이 없는 자식은 근본이 약하다는 것이 그의 낡고 견고한 편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미연에게 느꼈던 그 맹목적인 확신을 아들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불길했지요. 일단 밥이나 한 끼 먹자꾸나. 그쪽 어머니도 오시라고 해라. 진석은 짐짓 관대한 척 물러섰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근본 없음을 지적하여 아들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진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도련했다고 믿었던 그 오염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돌아 다시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비원. 자개로 장식된 VIP 룸의 공기는 무거웠고 정적은 길었습니다. 진석은 수저받침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불편한 심기를 달래고 있었지요. 맞은편의 준우는 연신 문 쪽을 바라보며 초조해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내의 풋내 나는 모습이 진석은 영 마땅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요. 드르륵 묵직한 미닫이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세영. 준우가 선택한 여자였지요. 단정한 차림새, 맑은 얼굴. 하지만 눈매 깊은 곳에는 묘한 그늘이 서려 있었어요. 진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세영이 문을 잡고 기다렸지요. 곧이어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흐름에도 꼿꼿한 자세와 우아한 몸가짐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 순간 진석은 내쉬려던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진공 상태처럼 정지해버린 것이지요. 눈가에 잡힌 주름, 짙어진 화장, 고급스러운 옷차림. 모든 것이 변했지만 진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 겁에 질리면 파르르 떨리던 그 눈동자. 최미연. 30년 전 비오는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그가 경멸을 담아내쳤던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미연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지요. 공포, 당혹감, 그리고 30년 묵은 수치심이 그녀의 하얀 얼굴 위로 적나라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찰나의 순간 미연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위로 억지 미소를 끌어올리는 그녀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처절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세영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현실 감각을 붙잡아야만 했거든요. 박진석입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혀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는 지옥과도 같았지요. 준우와 세영은 양가 부모 사이의 살얼음판 같은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 음식을 덜어주며 행복해했어요. 진석의 시선은 집요하게 세영을 향해 머물렀습니다.
30살, 30년 전, 진석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그가 버린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딱 저 나이일 터였습니다. 설마, 아닐 것이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다. 진석은 속으로 부정하고 또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미연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요. 세영이가 생일이 좀 빠르거든요. 10월생이라. 세영 씨는 저보다 어른스러워요. 가끔은 엄마 같기도 하고요. 준우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같다니. 진석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지요. 10월, 30년 전 그 아이가 태어난 달. 확신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석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는 미연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창백한 얼굴에 미연이 나타났습니다. 진석은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건 내가 물어야 할 말이야. 진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점잖은 회장님의 가면은 벗겨진 지 오래였지요. 그 아이, 세영이, 설마 그때 그 아이냐? 미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지요. 침묵. 그것은 긍정보다 더 강력한 긍정이었습니다. 진석은 벽을 내리쳤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침실을 더럽혔던 뻐꾸기의 알이 이제는 둥지를 틀고 앉아 자신의 친아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연은 즐기다 못해 징그러웠지요. 당장 헤어지게 해. 안 그러면 내 딸, 내 손에 죽어. 진석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 결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거든요. 설령 그것이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염된 피가 자신의 성체로 들어오는 것만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혹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견례가 있었던 그 밤 이후 진석의 수면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비에 젖은 미연의 얼굴과 현재 자신을 향해 해사하게 웃던 세영의 얼굴이 겹쳐 보여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악몽은 현실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그는 새벽 3시가 넘도록 서재의 가죽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곤 했어요. 그의 완벽했던 성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석은 비서실장을 시켜 극비리의 세영의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재벌가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확인 사살을 위함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기를, 차라리 자신이 늙어 망령이 들어 헛것을 본 것이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언제나 진석에게 가혹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정직했던 것입니다. 사흘 뒤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진석의 흑단 책상 위에 놓였지요. 회장님, 지시하신 김세영 씨에 대한 신상 정보입니다. 산부인과 출생 기록까지 어렵게 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봉인 실을 뜯었지요. 종이들이 스스륵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명 김세영 생년월일 1995년 10월 12일. 혈액형 RH-AB형. 활자가 진석의 망막을 태울 듯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지요. 1995년 10월. 그가 이혼했던 그 해. 그리고 AB형. 진석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낡은 건강검진 기록을 꺼냈습니다. 박진석 RH5형. 그리고 미연의 기록은 없었지만 그녀가 A형이라는 사실은
뼈에 새겨져 있었지요. O형과 A형 사이에서 AB형. 생물학적 불가능. 유전 법칙의 절대적 오류였습니다. 그것은 세영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이자 미연이 다른 사내의 씨를 받아 자신을 기만했다는 더러운 낙인이었지요. 진석의 손에서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분노가 아닌 허탈함, 그리고 뒤이어 맹렬한 사리가 치솟았습니다. 감히 뻐꾸기 새끼를 내 아들에게 붙여 내 족보를, 내 유산을, 내 완벽한 세계를 오염시키려고. 진석은 즉시 준우를 호출했습니다. 30분 뒤 준우가 집무실로 들어왔지요. 녀석은 여전히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버지, 세영 씨가 예단은 생략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헤어져라. 진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지요. 준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상견례 때도 별 말씀 없으셨잖아요. 어머니도 괜찮으신 분 같다고 하셔놓고 그 집안 근본이 없다. 내가 알아봤다. 아비 없는 자식은 티가 나게 마련이야.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여자다. 진석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고 못 사는 그 여자가 사실은 내 전처의 딸이고 내 핏줄이 아니라서 버려진 불륜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아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지의 과거까지 난도질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세영 씨,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그 낡은 기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준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내 아버지만 하던 순종적인 아들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망쳐놓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고작 그거라면 못 받아들입니다. 저 독립하겠습니다. 이 집 나가서 세영 씨랑 살겠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준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진석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지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흥신소 직원이 보낸 사진 한 장이 진석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준우는 짐 가방을 든 채 미연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미연이 준우를 반기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마치 30년 전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겠다는 듯 진석의 아들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 기생하려는 듯 보였지요. 내 아들을 볼모로 삼아 복수를 해? 진석의 눈에 서늘한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점잖은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었지요.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최미연 관장과 김세영 씨 그리고 준우까지 모두 집으로 오라고 해. 결혼 허락하겠다고 전해라.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였지요. 덮어두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진석은 제 손으로 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든 진실이 재앙이 되어 모두를 삼킬지라도 거짓된 평화보다는 나을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지요. 그날 밤 서울에는 때 이른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진석의 대저택 거실 창문이 거센 비바람에 덜컹거렸지요. 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진석은 상석인 1인용 가죽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맞은편 소파에 앉은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지요. 영문을 모르는 준우는 세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미연은 사색이 되어 진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게지요. 아버지, 정말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안도가 섞여 있었지요. 진석은 인매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기괴해서 세영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을 정도예요. 허락? 아니, 오늘은 정리를 좀 하려고 불렀다. 아주 오래된 찌꺼기들을 말이다. 진석은 테이블 아래에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미연의 앞에 멈췄지요. 미연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어봐라. 내 장모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인된 서류들이 나왔지요. 30년 전에 누렇게 바랜 이혼 신고서, 그리고 최근 발급된 김세영의 유전자 및 혈액형 분석표였습니다. 준우의 시선이 빠르게 활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세영도 옆에서 고개를 내밀었지요. 박진석, 최미연, 이혼? 준우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세영의 눈이 커졌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아빠 이름이 박진석이야? 돌아가셨다며. 그만해. 덮어. 보지 마. 미연이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목소리가 더 빨랐지요.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 여자는 내 전처다. 30년 전 내가 내다버린 여자지. 준우와 세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라니.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그리고 김세영, 너는... 진석은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듯 또박또박 말했지요.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O형이다. 내 엄마는 A형이지. 그런데 너는 AB형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내 엄마가 밖에서 굴러먹다 다른 놈의 씨를 받아 낳은 게 바로 너란 소리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녀를 내쫓은 거야. 더러워서.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영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자신의 출생,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이 부정의 씨앗이라서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자신을 오염물 취급하고 있다는 현실. 아니야. 엄마 아니지? 말해봐. 세영의 울음 섞인 애원에 미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준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지요. 준우야, 잘 들어라. 이 결혼은 폐륜이다. 그리고 족보도 모르는 피를 내 집안에 들이는 짓이야. 내 유전자에 저런 불순물을 섞을 수는 없다. 진석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세 사람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세영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지요. 그만해. 당신 악마야. 미연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준우가 막아섰습니다. 준우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존경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공포만이 담겨 있었지요. 진석은 승리했지만 거실에는 파열된 관계의 파편들만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그 소리는 마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지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폐허의 정막이었지요. 세영은 그날 밤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도 저 사람들도 다 끔찍해.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미연은 딸을 잃은 슬픔에 짐승처럼 울부짖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지요. 회사에는 기계처럼 출근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진석과 마주쳐도 투명 인간 취급을 했지요. 식사 자리에서도 수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날 뿐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진석은 그런 아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팠겠지만 결국 썩은 부위를 도려냈으니 다행이라고 자위했지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진석은 서재에서 책을 읽다 복도에서 나는 바퀴 구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가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나오고 있었지요. 어디 가는 거냐?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티켓 끊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에게 말하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지요. 진석은 당황했습니다. 회사는 어쩌고? 내가 내 뒤를 이어야지. 이제 다 정리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그 대단한 핏줄, 그 고귀한 성체. 아버지 혼자 지키세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준우가 트렁크 손잡이를 놓고 처음으로 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환멸이 고여 있었지요. 아버지가 맞았어요. 세영 씨, 아버지 딸 아니죠. 혈액형이 증명하니까요. 과학적이네요. 그래, 알면 됐다. 잊고 새 출발하면. 그런데 아버지. 준우가 진석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소리냐? 나는 O형이고 너도 O형이야. 유전자 검사라도 다시 해줘? 아니요. 그런 생물학적 정보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칼을 꽂고도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분이 제 아버지일 리가 없어요. 만약 그게 아버지의 핏줄이라면 차라리 저는 그 피를 부정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준우는 다시 트렁크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석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지요. 괴물. 아들의 마지막 말이 진석의 가슴에 꽂혔던 겁니다. 건강하세요. 박진석 회장님. 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대저택에 크게 울렸지요. 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지요. 30년 전 그는 핏줄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놈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만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찻잔만이 놓여 있었지요. 진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O형,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깨끗하고 결벽적인 피. 하지만 지금 그 피는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도 위로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넓고 화려한 그러나 지독하게 차가운 자신의 성에 완벽하게 혼자 남게 된 것이지요. 먼지 한 톨 없는 집, 거짓 하나 없는 공간, 하지만 온기도 없는 공간. 창밖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하염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그의 고독을 비웃기라도 하듯 창을 두드렸습니다. 진석은 눈을 감았지요. 어둠이 그를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성체가 아니라 출구 없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